어제 저는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공식적으로 지명했습니다. 전국위원회의 인준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중반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후보는 우리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여러 장점을 가진 분으로 생각한다. 변화는 물론 대한민국 정치 자체의 변화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는 지금 86 운동권 출신이 주도하고 있는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 그로 인한 극한 정쟁으로 질식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나라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나아가고 있는데 정치는 아직도 1980년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젊음과 새로움으로 우리 정치에서 수십 년 군림해온 운동권 정치를 물리치고 탈진영 정치, 탈팬덤 정치 시대를 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어제와 전혀 다른 정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한동훈 후보는 당정 관계에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소통을 가져올 것이며 이를 통해 민의와 국정의 밀접한 연계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동안 당정 관계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 표현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인식이 있다는 것 자체에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동시에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사이에는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허물없고 진솔한 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소신이 뚜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또한 향후 당정관계를 활발한 시너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한동훈 후보는 기존의 우리 당원과 보수층을 재결집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층 및 중도층과도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현재 차기 지도자 여론조사에서 여권 인사 중 1위로 나오고 있으며 기성 정치인과 전혀 다른 참신한 은행으로 청년층과 중도층으로부터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기존의 지지층 외에 청년층과 중도층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동훈 후보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것은 대선 때의 초심을 회복하고 보다 젊은 정당, 보다 포용적인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의 표명이며 한동훈 후보 또한 누구보다 앞장서 이러한 다짐을 실천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래 계속 혁신의 발걸음을 재촉해 왔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다소의 혼선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혁신 과정에서 피하기 힘든 일시적 진통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동훈 비대위 출범과 함께 국민의힘 혁신의 여정은 다시 시작됩니다. 새로운 정치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처리가 이루어진 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으로 강행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의사일정 변경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단독 처리는 일단 무산되었습니다. 하루라도 입법 폭주를 하지 않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하루라도 입법 폭주를 쉬지 않으려 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아쉬울 뿐입니다. 어제 이를 통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처럼 사안이 민감하고 국민 분열 우려가 큰 법안은 여야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재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는 국민적 아픔이고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참사로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와 재난 시스템을 점검 보완해 나가는 일은, 다시 하겠습니다. 관련 제도와 재난 대비 시스템을 점검 보완해 나가는 일은 우리 국회에 주어진 의무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아픔을 정치 공세에 이용하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당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의 특조위 구성에 관한 조항이 정쟁을 유발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8년 동안 수백억 원의 세금을 들여 진상조사와 수사를 반복했지만 송어적인 정쟁만 계속해서 재생산했을 뿐 되려 사회적으로 애도의 감정을 퇴색시켰던 세월호 특조위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미 국정조사와 경찰과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져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중운집 인파 사고를 사회적 재난에 포함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사고 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또한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가적 참사에 따른 후속 법안은 사회적 아픔을 치유하고 봉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갈등을 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 당은 유가족과 생존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추모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국민 분열을 낳고 유가족의 아픔을 이용하는 재난의 정쟁화를 멈추고 우리 사회가 이태원 참사의 상처를 성숙한 자세로 치유해 나가도록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수 정치가 변화에 소극적이라는 선입견이 있지만 오히려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과감한 변화를 선택하는 쪽은 보수 정치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올해 서울, 울산 등에서 행해진 정책 실험은 우리 국민의힘이 가진 혁신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안심소득 제도는 실제로 1년 동안 시범해보니 지원을 받은 가구 중 22%에서 근로소득이 늘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안심소득 제도가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고 지원 대상자들의 근로 의욕도 떨어뜨리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기본소득 제도보다 우수한 제도라고 분석했는데 다만 실정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안심소득 모델을 잘 설계해서 국민들께 선별적 복지의 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보여드렸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에게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울산시 또한 규제 혁신이 어떤 재정 확대 정책보다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정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울산시는 민선 8기가 시작된 이래 공무원들을 산업 현장에 파견해 인허가 등 행정 처리 속도를 단축시키고 기업 활동을 옥죄던 여러 규제를 혁파해서 15조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처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자 88개월 만에 인구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결과도 뒤따랐습니다.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우리의 의료보험 제도를 박정희 정부가 만들었듯이 우리의 국민의힘의 DNA는 시대 요구에 따라 큰 변화를 선호하는 혁신의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국회에서도 여당이 다수 의석을 가졌다면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과감한 정책 변화가 시도되었을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의힘이 발목 잡히지 않고 일하고 있는 다시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의힘이 발목 잡히지 않고 일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년 총선 투표 때 나라의 미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화와 타협은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어제 민주당은 의사 일정 변경까지 시도하며 이태원 특별법 처리를 강행하려 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내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보상, 대형 참사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춘 이태원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에 따르면 피해지원심의위원회와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설치되어 피해자 보상과 지원이 가능하며 보다 효율적으로 추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참사 당일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지원은 물론 재판 결과에 따라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도 신속한 배상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도 마련하였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경찰과 검찰의 대규모 수사와 국회의 국정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책임 규명을 위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특조위 구성을 통한 진상 규명에만 초점을 맞춘 야당의 특별법은 정쟁을 유발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특조위 사례에서만 보듯이 총 3년 6개월의 활동 기간 수백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결론은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였습니다. 숱한 음모론으로 사회적 갈등만 야기되었을 뿐 서럽게 밝혀지거나 드러난 사실은 없었습니다. 또한 일부 시민단체는 세월호 참사 지원 예산으로 요트 체험, 제주도 여행, 펜션 여행을 하는 등 예산을 부적절하게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참사를 악용한다면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 추모의 내용이 담긴 이태원 특별법 추진이 필요합니다. 여야 합의로 이태원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 민주당의 협조를 당부합니다. 민주당이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관련 특검법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과 금감원 등이 2년 넘게 탈탈 털고 30여 차례 압수수색을 하고도 주가 조작 관련 어떠한 혐의도 찾지 못했던 사건을 다시 다루겠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밀어붙이려는 이 특검법은 내용 자체가 매우 위헌적이고 편파적입니다. 먼저 특별검사 지명권자 조항을 살펴보면 민주당은 특검 추천과 수사를 지휘하는 특검보 임명 권한에서 국민의 힘을 제외시켜 편향적인 특검, 야당의 입맛에 맞는 특검을 구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총선과 맞물린 특검 기간 내내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확인되지 않은 부정적 뉴스를 양산하기 위한 총선 기획용 독소 조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게다가 모호하고 광범위한 수사 범위는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중복 수사 우려로 인권을 정면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특검법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총선에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정쟁을 위한 법안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임기 내내 의석수만을 내세워 일방적 국회 운영을 해온 데 이어 이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특검법 강행 처리 시도를 즉각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